71세 김순덕 할머니에게 목요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매주 목요일 오전 그녀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전통시장으로 향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에서 시장 나들이는 그녀에게 남은 몇 안 되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채소가게 김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순덕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무 좀 달라고 하려고 왔어. 국 끓이려면 무가 있어야 제맛이 나거든. 알겠습니다. 제일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순덕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며 발걸음을 옮겼다. 생선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고등어를 살펴보고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 맛을 보며 아줌마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 이런 작은 소통들이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시장 한복판에서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어디선가 작은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할머니,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꽉 껴안았다. 순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 넌 누구니? 순덕은 당황스러워했다. 분명 처음 보는 아이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묘한 친근함이 있었다. 할머니, 저예요. 지우예요. 아이는 자신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곱슬곱슬한 머리에 동글동글한 눈, 그리고 해맑은 미소. 순덕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 지우라고. 그런데 너 나를 아니? 네,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 같은 분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순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주변을 둘러보니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 아이 요즘 시장에서 자주 봤어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어른들한테 말 걸고 그러던데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순덕은 아이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이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지우야, 엄마는 어디 있니?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순덕의 마음에 뭔가 콕 하고 박히는 게 있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엄마가 할머니는 따뜻한 분이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순덕은 더욱 당황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고 왜 자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까? 지우야, 할머니는 너를 처음 보는데 너 혹시 할머니를 다른 사람하고 헷갈린 건 아니니? 아니에요. 할머니가 맞아요. 엄마가 보여준 분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보여줬다고? 뭘 보여줬는데?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하지만 순덕이 보기 전에 다시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순덕은 이상했지만 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그럼 지우야, 할머니가 붕어빵 하나 사줄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순덕은 붕어빵 가게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따뜻한 붕어빵을 사서 아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렴. 그리고 다음에 또 시장에 혼자 오면 안 돼. 위험해.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다음에 또 언제 여기 오세요? 응.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에 와. 그럼 저도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그런데 꼭 어른이랑 같이 와야 해. 네, 아이는 기뻐하며 붕어빵을 들고 시장을 나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앙증맞던지. 순덕은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순덕은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꾸만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특히 아이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누구의 눈빛과 닮았을까? 순덕은 방 한편에 있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들어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사진첩을 펼쳤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딸 미영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었다. 미영아, 순덕은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딸의 어린 시절 눈빛이 오늘 만난 그 아이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에이,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20년 전 딸 미영이는 20살에 집을 나갔다. 대학 진학 문제로 부모와 심하게 다투었고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 순덕은 남편과 함께 딸을 찾으려 했지만 미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보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실종신고도 해봤다. 하지만 딸 미영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매일 밤 딸 미영이를 걱정하고 울던 날들이었다. 몇 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순덕은 홀로 남게 되었다. 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더해진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아니야. 그냥 비슷한 거겠지.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순덕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이가 주머니에서 꺼내려다 다시 넣은 그것이 뭔지 자꾸만 궁금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목요일이 되었다. 순덕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장에 나갔다. 혹시 그 아이가 올까 싶어서였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역시 안 오는구나 하며 실망하려던 그때였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작은 몸집이 달려왔다. 지난주와 똑같이 할머니의 허리를 껴안는 아이. 지우야, 왔구나. 그런데 혼자 왔니? 아니요. 이모가 같이 왔어요. 저기 계세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덕과 눈이 마주치자 그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머니, 저 지난주에 말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순덕은 아이가 내미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사진에는 순덕 자신의 젊은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어린 딸 미영이가 서 있었다. 30년도 넘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그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다. 지우야, 이 사진을 어디서 났어?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이 할머니를 꼭 찾으라고 했어요.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김미영이요. 순덕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김미영. 20년 전에 집을 나간 딸의 이름이었다. 지우야, 너희 엄마가 정말 김미영이니? 네. 할머니, 우리 엄마를 아세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지우 너는 네가 나의 외손주래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진짜 외할머니라고요. 순덕은 사진을 꽉 쥐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아이의 눈빛이 딸과 닮은 것도,
자신에게 이상하게 친근감을 느낀 것도 지우야, 엄마는 지금 어디 있니? 병원에 있어요. 아픈 지 오래됐어요. 엄마가 어디가 아프신데? 아이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순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지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가서 인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정말요? 엄마가 할머니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아이는 기뻐 날뛰었다. 순덕은 멀리 서 있던 아이의 이모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 어머니입니다. 이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니. 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찾았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어머니 이야기만 하고. 미영이가 많이 아픈가요? 네, 가난 말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덕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20년 만에 딸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런 소식일 줄이야. 이모라는 사람의 안내로 순덕은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순덕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슬픔,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순덕은 한참을 망설였다. 20년 만에 만나는 딸이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외할머니, 들어가요. 지우가 순덕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갔다. 엄마,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20년 전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병마와 세월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확실히 딸 미영이었다. 엄마, 미영이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순덕은 잠깐 멍하게 서 있다가 곧 딸의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미영아, 우리 미영아. 모녀는 20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동안 쌓인 모든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더 이해해주지 못해서. 한참을 울고 난 후 미영이가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이분이 진짜 외할머니야. 엄마가 그렇게 찾던 분이야.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다. 외할머니, 앞으로 우리랑 계속 같이 있을 거죠? 순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영아, 걱정하지 마. 지우는 엄마가 책임질게. 딸 미영은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순덕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미영이는 순덕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집을 나간 후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지우의 아빠를 만나 잠시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우가 3살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다. 엄마, 내가 너무 고집불통이었지. 아니야. 너는 내 길을 걸었을 뿐이야. 순덕은 딸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딸이 대견했다. 어느 날 미영이가 순덕을 불렀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 말해봐. 엄마, 우리 지우를 잘 돌봐주세요. 그 아이는 제가 엄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순덕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걱정 마. 지우는 내가 내 생명 다해서 지킬 거야. 한 달 후 미영은 순덕과 지우의 품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순덕은 지우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외할머니,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응, 지우야, 그렇단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우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장례를 마치고 순덕은 지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혼자 살던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71세의 나이에 7살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순덕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매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 함께 밥을 먹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들이 순덕에게는 행복이었다. 목요일 시장 나들이도 이제는 둘이 함께 했다. 시장 사람들은 순덕과 지우를 보며 정말 할머니 손주 같다고 말했다. 할머니, 우리 오늘은 뭐 사요? 지우가 좋아하는 딸기도 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무도 사자. 계절이 바뀌고 지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순덕은 지우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다. 지우야,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학교 끝나면 꼭 데리러 와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마중 나올게. 지우가 교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순덕은 가슴이 뭉클했다. 20년 전 잃었던 딸을 다시 찾았다. 비록 딸은 하늘로 떠났지만 소중한 손주를 남겨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미영아, 고마워. 지우 덕분에 내가 다시 살 맛이 나는구나. 그날 저녁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그림에는 순덕과 지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는 날개 달린 엄마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우야, 정말 잘 그렸구나.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지우의 작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순덕은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구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이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다시 주시네.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순덕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이제 순덕에게는 매일이 선물 같았다. 지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순덕은 내일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잠이었다.